그의 묵직한 손이 내 허벅지에 닿을 때 저는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자꾸만 만져주던 손길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이내 정신을 차렸을 때 얼굴이 붉어져 있었지만 그냥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참말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양숙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사별한 남편 대신 오빠를 간병하며 살아온 세월이 그녀의 몸에 새벽형 인간의 리듬을 새겨놓았거든요. 간소한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익숙했습니다. 오늘 일터는 완주군 외곽에 있는 오이밭 비닐하우스였어요. 일용직 소개소에서 받은 메모지에는 오이줄기 손질 및 수확 보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6세의 나이에도 몸은 건강한 편이었지만 한여름 비닐하우스 안의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건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버스에서 내려 논뚝길을 따라 걸어가니 멀리서부터 하얀 비닐하우스들이 줄지어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하우스 앞에 도착했을 때 향숙은 잠시 숨을 고르며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 누군가 일을 하고 있더군요. 실례합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된 김양숙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서며 인사를 건넸을 때 작업복을 입고 오이줄기를 손질하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60살 즈음으로 보이는 그는 생각보다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손에는 원예용 가위를 들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정재우라고 해요. 그의 대답에 향숙은 약간 당황했습니다. 농장 직원인 줄 알았는데 말투나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거든요. 하지만 일단 인사를 나누고 그에게서 간단한 작업 설명을 들었죠. 오이줄기 끝부분 순을 따고 아래쪽 잎사귀 중에 누렇게 된 건 제거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단순해요. 재우의 설명을 들으며 향숙은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오전 11시가 넘어가니 찜통 같은 더위가 몰려왔습니다.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처음엔 이 더위에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재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향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 일당을 생각하면 쉬고 있을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극심한 경련이 일어났어요. 허벅지 뒤쪽 근육이 꽉 조이며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향숙은 아 하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왜 그러세요? 재우는 즉시 향숙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가 다리를 부여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상황을 바로 파악했어요. 다리에 쥐가 났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재우는 서둘러 향숙을 그늘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허벅지 뒤쪽을 힘주어 주물렀어요. 향숙은 민망함과 동시에 당황스러웠지만 응급 상황에서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 아프더라도 참으세요. 근육을 풀어줘야 해요. 재우의 손길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해 본 듯 정확한 지점을 찾아 마사지했죠. 몇 분 후 극심했던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나아지셨죠? 차가운 물수건으로 찜질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재우는 준비해둔 차가운 물수건을 향숙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배려 깊은 행동에 향숙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를 간병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본 건 언제였을까 싶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일로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일하다 보면 흔한 일이에요. 재우의 담담한 대답에 향숙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도 들었어요. 낯선 사람인데도 그의 손길이 전혀 불쾌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딘가 편안함을 느꼈던 거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집에 가서 쉬세요.
내일 컨디션 보고 오시면 됩니다. 향숙은 재우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계속 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향숙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제 그 남자 정재우 때문이었죠. 밤새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원래 같았으면 어제 같은 민망한 일이 있었다면 그 일터를 피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을까? 어제 그렇게 패를 끼쳤는데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하는 자신이 우스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을까 싶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죠. 비닐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재우는 이미 와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향숙을 보자 반가운 듯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어제 다리는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재우의 배려에 향숙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그와 나란히 서서 일할 수 있었죠. 오이 줄기를 손질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여기서 농사 지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아니에요.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서울에 살았거든요. 재우는 잠깐 손을 멈추고 멀리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 어떤 아련함이 스쳐갔어요. 서울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여러 일이 있어서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여기 밭은 부모님 땅이라 내려왔어요. 조용해서 좋아요. 향숙은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힘든 사연이 있다는 걸 그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재우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물통에 담긴 보리차였어요. 향숙도 집에서 싸온 간단한 도시락이 있었지만 재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먹기 뭐하니까 같이 드실래요? 저 혼자 먹기엔 좀 많이 싸왔거든요. 향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재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한쪽에 마련된 간이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펼쳤죠. 김밥 정말 잘 싸셨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혼자 살다 보니 어지간한 건 다 해먹어요. 처음엔 서툴렀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재우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향숙은 그 감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향숙의 말에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죠. 그럼 지금은 혼자 사세요? 네, 오빠가 요양원에 계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자죠. 오빠 병원비랑 생활비 때문에 이렇게 일용직을 다니고 있어요. 재우는 향숙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오랫동안 간병하시느라. 모료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향숙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재우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면서 느낀 감정을 설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같이 먹는 밥이 이렇게 맛이 있나 싶어서요. 재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까 밥맛이 다르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오히려 편안함이 느껴졌죠. 오후 작업을 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재우는 향숙에게 오이 키우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줬고
향숙은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오이는 물을 좋아하지만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적당히 촉촉한 정도가 좋죠. 그럼 언제 물을 주는 게 좋은가요? 보통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줍니다. 한낮에는 뿌리가 상할 수 있거든요. 향숙은 제우의 설명에서 농사에 대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비닐하우스를 정리했습니다. 도구를 제자리에 놓고 물통을 비우고 문을 잠그는 일까지 자연스럽게 나누어 했어요. 내일도 오실 거죠? 제우의 질문에 향숙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도 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향숙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힘든 농작업이었지만 제우와 함께하니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향숙은 혼잣말을 하며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좋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향숙과 재우는 서로의 일하는 리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우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비닐하우스에 나타났고 향숙은 7시에 도착해서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편안한 동료애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 작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우가 향숙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향숙 씨, 혹시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향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우의 얼굴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보였어요. 네, 좋아해요. 왜 그러세요? 아, 그게.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너무 많이 끓였거든요.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서 괜찮으시다면 좀 나눠드리려고요. 재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향숙이 매일 간단한 도시락만 싸와서 먹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재우는 배려가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받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너무 많이 끓여서 그래요. 재우는 미리 준비해둔 밀폐 용기에 담긴 된장찌개를 향숙에게 건넸습니다. 용기를 받아든 향숙은 은은한 된장 냄새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 되고 나서부터는 밥을 대충 먹게 됐어요. 오늘 저녁에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향숙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밀폐 용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향숙이 주로 요리를 담당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오빠 간병에만 매달려 살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가스레인지에 찌개를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향숙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엌에서 들려오던 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코끝을 간지리던 그 향기. 어머니는 늘 향수가 밥 먹어라 하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죠. 50이 넘은 나이에도 엄마의 냄새와 그 시절의 냄새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향숙은 알지 못하게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이 된장찌개 냄새가 그때 그 시절을 고스란히 되살려 놓았어요. 밥을 지어놓고 찌개와 함께 간단하게 차린 상에 앉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향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뭐라고?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향숙은 당황했습니다. 된장찌개 맛이 특별히 훌륭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가정식 된장찌개였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향숙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밥을 해줬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에 이렇게 울컥할 줄 몰랐어요. 10년 넘게 혼자 먹던 밥, 혼자 끓여 먹던 찌개가 얼마나 쓸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돌보는 사람이었지. 돌봄을 받아본 적은 없었구나. 향숙은 혼잣말을 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우가 건네준 이 작은 정성이 향숙의 마음 깊은 곳에 닫혀있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그리움에 목말라 했는지 깨닫게 해준 거예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향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도 되는 걸까? 또다시 상처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따뜻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향숙은 계속 그 된장찌개 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재우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죠. 어색하게 웃으며 찌개를 건네던 그의 모습,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던 따뜻한 목소리. 내일은 뭐라고 인사해야 하지? 향숙은 이불을 끌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큰 표현을 하기에는 아직 부담스러웠죠.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자신이 김치찌개를 끓여서 가져가면 어떨까? 재우도 혼자 사는 남자니까 제대로 된 김치찌개를 먹어본 지 오래됐을 거예요. 그래, 내일은 내가 해서 가져가자. 향숙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는 즐거움. 그렇게 향숙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향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다짐했던 대로 재우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했거든요. 냉장고에서 잘 익은 김치를 꺼내고 돼지고기도 조금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정도면 맛있어. 김치찌개를 밀폐용기에 담으며 향숙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재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어제 된장찌개를 받았을 때의 그 고마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을까 싶었죠. 평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비닐하우스에 도착했는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항상 먼저 와서 일을 시작하던 재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늦잠이라도 주무셨나? 향숙은 혼잣말을 하며 일단 혼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재우가 평소에 하던 대로 오이 줄기를 정리하고 물도 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재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재우는 오지 않았어요. 향숙은 혼자 준비해온 도시락과 김치찌개를 먹어야 했습니다. 김치찌개 맛은 좋았지만 혼자 먹으니 왠지 맛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일하면서 재우는 매우 규칙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약속을 어기거나 연락 없이 결근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후에 마을 이장이 비닐하우스를 둘러보러 왔습니다. 향숙은 그에게 재우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장님, 혹시 정 사장님이 어디 가셨나요? 오늘 아침부터 안 보이거든요. 아, 정 사장님? 서울에 다녀온다더만요. 친척 일인가 뭔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장의 대답을 듣고 향숙은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아픈 게 아니라 급한 일로 서울에 간 거였네요. 언제쯤 돌아오실까요? 글쎄요, 며칠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정 사장님 없어도 오늘 일 끝내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일당은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이장이 떠나고 나서 향숙은 혼자 남겨진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재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혼자 있으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이상하네.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는데. 향숙은 오이 줄기를 손질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재우와 알게 된 지 불과 일주일 남짓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의 부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다니 자신도 놀라웠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향숙은 비닐하우스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가방 속에 들어있는 김치찌개 용기를 만져봤어요. 결국 전하지 못한 마음이 담긴 찌개였죠.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향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재우가 서울에 무슨 일로 갔을까? 언제 돌아올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향숙은 자신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누군가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허전하게 느껴지다니요. 그 순간 향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재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기다린 적 없던 사람을 내가 왜 기다리고 있을까?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예전의 향숙과는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향숙은 잠들기 전까지 재우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웃음, 정성스럽게 건네주던 된장찌개, 함께 나누던 점심시간의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소중한 기억이 되어 있었어요. 빨리 돌아오시면 좋을 텐데. 향숙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이 56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재우가 돌아왔습니다. 향숙이 평소처럼 비닐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향숙은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오셨군요. 향숙이 인사를 건넸지만 재우의 대답은 평소와 달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평소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죠. 재우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무언가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향숙은 섣불리 서울에서의 일을 묻지 못했습니다. 재우의 표정만 봐도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대신 평소처럼 조용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어요. 재우는 말수가 현저히 줄어 있었고 평소 자연스럽게 오가던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각자 조용히 도시락을 먹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지나가던 옆 동네 아주머니가 향숙에게 귀띔해준 이야기였어요. 향숙 씨, 정 사장님 서울에서 꽤 잘 살았다던데요. 사업도 제법 크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전 잘 몰랐는데. 그런데 마누라가 늦바람이 났대요. 그래서 이혼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온 거라더라고요. 향숙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재우가 왜 그렇게 조용하고 쓸쓸해 보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혼자서 꾸역꾸역 농사 짓는 거 보면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 당하고도 삐뚤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 보면요. 아주머니의 말에 향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우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의 아픈 과거를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며칠 더 지나자 재우는 조금씩 평소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밝지는 않았어요. 어딘가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 향숙은 용기를 내어 재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 사장님, 서울 다녀오시느라 힘드셨죠? 재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좀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리해야 할 게 많아서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향숙의 따뜻한 말에
재우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향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 순간 향숙은 재우와 자신이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이었지만 둘 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거든요.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향숙은 그런 생각을 하며 재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조용한 슬픔이 자신의 마음과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외로움이 있었죠. 며칠 후 재우는 향숙에게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이혼 서류를 정리하러 갔었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몰랐어요. 재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흙이랑 식물들이 저를 치유해줬다고 할까요? 향숙은 재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남편을 잃고 절망적이었을 때 오빠를 돌보는 일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또 다른 걸 느끼게 됐어요. 어떤 걸요?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는 걸요. 재우가 향숙을 바라보며 말했을 때 향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부터 재우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향숙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편안해 보였어요. 함께 있어서 좋네요. 어느 날 저녁 정리를 마치며 재우가 한 말이었습니다. 향숙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날은 유독 무더웠습니다. 오전부터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고 향숙은 평소보다 자주 땀을 닦아야 했어요. 재우가 몇 번이나 휴식을 권했지만 향숙은 괜찮다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향숙 씨, 정말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오후 2시쯤 향숙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내디디려는 순간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향숙 씨. 재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향숙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잠깐만 쉬면 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제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재우는 향숙의 어깨를 부축해서 비닐하우스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집은 비닐하우스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단층 집이었어요. 미안해요. 이런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더위에 일하다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재우는 향숙을 거실 소파에 앉혀두고 부엌에서 찬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틀어서 시원한 바람이 향숙에게 향하도록 했어요.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마시면 안 돼요. 재우의 세심한 배려에 향숙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집에 이렇게 들어온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좀 나아지시면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혼자 집에 가시기엔 아직 위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재우는 이미 부엌으로 가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향숙은 소파에 앉아 재우의 집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있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거실 한쪽에는 농사 관련 책들이 쌓여 있었고 작은 식탁에는 혼자 쓰기에 적당한 크기의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혼자 살기에 맞춰져 있는 집이었어요. 30분쯤 지나자 재우가 식사를 준비했다고 불렀습니다. 식탁에는 따끈한 미역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지은 밥이 놓여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식사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향숙은 알 수 있었어요. 재우가 자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식사라는 걸요. 평소 혼자 먹는 식사치고는 너무 정성스러웠거든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상에 앉아서 10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맛있어요.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별거 아니에요. 재우도 향숙과 함께 밥을 먹으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평소 혼자 먹던 식사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향숙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재우가 말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무슨 설거지예요? 그냥 쉬세요. 그럼 너무 미안해서.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재우의 말에 향숙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재우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찬장 문 여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이 모든 생활의 소리들이 향숙에게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혼자보다 둘이 있는 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향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혼자 있을 때와 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따뜻함과 포근함이 있었죠. 해가 져갈 무렵 향숙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재우는 끝까지 걱정하며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향숙이 정중히 거절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천만에요. 언제든 몸이 안 좋으시면 말씀하세요. 버스를 기다리며 향숙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그 덕분에 재우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을 챙겨주는 그의 모습, 함께 식사하는 따뜻함. 집에 도착해서도 향숙의 마음은 재우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경험한 그 따뜻함이 자꾸만 그리워졌어요. 혼자 있는 집이 이렇게 적막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유독 쓸쓸했습니다. 볼수록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야. 향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재우는 그냥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향숙은 요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의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간병사도 잘 적응했고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향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빠가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는 건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10년 넘게 오빠 간병을 핑계로 자신의 삶을 미뤄왔던 것 같았어요. 물론 가족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오빠도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자신만의 삶을 생각해 볼 때가 된 거죠. 다음 날 비닐하우스에서 재우와 함께 일하면서 향숙은 계속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계속 이렇게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할까?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세요? 재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향숙이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거든요. 그냥. 앞으로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혹시 여기 일이 힘드세요? 다른 데 알아보시는 건가요? 재우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요. 향숙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자신도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두 사람은 평소처럼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재우는 향숙 목까지 반찬을 더 준비해 왔어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는 사이가 되었죠. 향숙 씨,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재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향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사실 저 혼자 이 농장을 관리하기가 점점 벅차지고 있어요. 오이 재배량도 늘리고 싶고 다른 작물도 시도해보고 싶은데 재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향숙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향숙 씨, 저랑 함께 농사 지어 보실래요? 정식으로 파트너가 되어서요. 향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저는 농사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런 건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향숙 씨는 손도 빠르고 꼼꼼하세요. 무엇보다 식물을 대하는 마음이 좋으시거든요. 재우의 말에 향숙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나이도 이제 많은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도 60이 넘었는데 새로 시작한 거잖아요. 재우는 향숙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사실 이건 농사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저는 향숙 씨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재우의 고백에 향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감동적이었어요. 정 사장님, 진심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향숙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네요. 외롭지 않고요. 향숙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재우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고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저도 그래요. 향숙의 대답에 재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같이 해볼까요? 농사도 인생도 함께요. 향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건 설렘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함께 해봐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50대 중반과 60 초반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내일부터는 파트너로서 일해볼까요? 네, 잘 부탁드려요. 향숙은 재우와 악수를 나누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는 삶이 아니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삶을 살아보겠다고요.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오빠도 요양원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으니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생각해도 되겠죠. 새로운 시작이네요. 향숙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 56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기인 것 같았습니다. 재우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일들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향숙과 재우는 이제 진짜 파트너가 되어 함께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오이 수확이 한창인 계절이었고, 두 사람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밖 그늘진 곳에 마련된 작업대에서 향숙과 재우는 나란히 앉아 오이청을 만들고 있었어요. 잘 익은 오이를 얇게 썰어서 설탕에 절이는 작업이었죠. 정성스럽게 유리병에 담아가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만든 오이청 마을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향숙 씨 아이디어였잖아요. 그냥 오이만 팔지 말고 가공품도 만들어 보자고 하신 거. 재우는 향숙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함께 일을 시작한 후 향숙의 아이디어로 농장 수익이 눈에 띄게 늘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나이 든 남녀가 함께 일한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러워하는 분위기였죠. 정 사장댁 김씨 아주머니 참 일 잘하시네요. 둘이 진짜 정 붙은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이장도 얼마 전에 향숙과 재우를 보며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참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오이청을 다 담고 나서 두 사람은 농장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제는 오이뿐만 아니라 상추, 깻잎, 고추도 기르고 있었어요. 향숙의 제안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토마토도 해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향숙 씨가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우의 말에 향숙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기대가 됐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재우의 집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막걸리 한 병과 간단한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일과를 마친 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저야말로요. 향숙 씨 덕분에 일이 재밌어졌어요. 막걸리를 한 잔씩 따라 마시며 두 사람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한 일, 내일 할 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향숙이 막걸리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이도 이렇게 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정말 좋아요. 매일 일어나는 게 기대되거든요. 향숙의 말에 재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살아간다는 느낌이에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의 맑은 하늘에서는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어요. 별이 참 많네요. 그러게요. 서울에 있을 때는 이런 하늘을 볼 일이 없었는데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죠. 향숙 씨. 네. 저희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우의 말에 향숙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단순히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서로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향숙도 재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막걸리 한 병을 다 마칠 무렵 재우가 향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향숙 씨.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늦게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실했어요. 내일은 시장에 오이청 가져가는 날이죠? 네, 벌써부터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일도 바쁘겠네요. 그럼 우리 얼른 자요. 향숙의 말에 재우는 환하게 웃으면 향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혼자가 익숙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함께가 더 자연스러워진 거죠. 정말 행복하다. 향숙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행복을 만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재우와 함께 농장에서 일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향숙과 재우는 서로의 시간을 살아가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